네, 오늘은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계엄과 내란을 지나고 정권을 교체해낸 지금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면서 역사의 진보와 상관없이 사력을 다해서 오른쪽에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당 교회 손현보 목사가 최근 경찰에 구속된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자유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알고 말했겠지만 이 손 목사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핵심 원칙 중에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목사란 이유만으로 구속을 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판사식이나 했다는 분이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던 비상계엄 시도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에 느닷없이 민주당더러 계엄 확신의 근거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요. 요즘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하시죠? 민주당의 계엄 확신의 근거를 미리 공개했더라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마치 점심 먹을 때쯤 배가 고플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미리 밥을 먹었더니 배가 고프지 않더라. 이런 논리 구조에 헛소리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용기는 없고 관심은 필요하니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딴소리를 한다고 한들 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먹칠을 한 장본인은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반민주적 폭거에 동조하고 협조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발을 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저런 소리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엄의 그날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한 전 대표를 민주당의 본회의장으로 데려와 줬더니 이 배은망덕이 정말 가관입니다. 정할 말이 있다면 오는 23일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엄을 해제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감탄했고 탄핵을 지나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해낸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지키고 이루어내신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국민의힘 측에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하루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의미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원의 별도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 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 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12.3 내란에는 꿀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 시대의 완수는 결국 사법개혁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경제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세상,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특검 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선 특검팀이 12.3 내란의 밤, 일부 지자체가 내란에 부하 수행한 청사 폐쇄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강원도, 경북도 등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의혹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불가역적 국민주권 국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김진태 거꾸로 튀는 청개구리입니까? 들어야 할 때 듣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거꾸로 뛰는 청개구리입니까? 도민들의 민생 하소연을 듣는 자리이지 야당 도지사가 정치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문서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탄핵 불가를 외치고 내란 수계를 지키려던 도지사입니다. 도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발 막말로 튀려하지 말고 가뭄에 타들어가는 강원도 민심부터 챙기십시오. 장동혁 회개와 참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 신앙 고백과 간증은 내란 수계 윤석열 옹호, 극우 파시즘을 정치에 악용하는 불법 반민주주의에 대한 회개와 참회로 시작하십시오. 인권을 짓밟은 내란이 반인권입니다.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이 문명입니다. 국회와 언론, 법원과 선관위를 지키는 일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내란을 심판하고 불법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불의와 싸우며 이 땅의 정의를 세우신 예수님의 대속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